요즘 교통 뉴스 보다 보면 수색에서 광명까지 고속철도 놓는다는 얘기 자주 들리죠. 이게 그냥 계획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이제는 착공 얘기까지 나오는 단계라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맞아요. 규모도 꽤 큽니다. 총 사업비가 2조 5천억 원 정도니까요. 겉으로 보면 수도권 교통정체 풀어주는 핵심 사업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언제 착공하느냐보다 이 노선을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노량진 쪽에서요. 오늘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최근에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보죠. 먼저 이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짚어볼게요. 수색 광명 고속철도는 경의선 수색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용산을 거쳐 경부고속선 광명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4.5km 정도고요. 지금 이 구간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이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로 용량이 이미 꽉 찬 상태고, 지연도 잦고, 속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고속열차를 따로 빼자는 거였죠. 고속철도만 다니는 전용 지하 복선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선은 지하 50m 이하로 꽤 깊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서울역이랑 용산역에는 지하 고속철도 정차역도 새로 생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이동 시간이 지금 약 15분 정도 걸리던 게 9분대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이미 한번 검증은 받았죠. 2022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당시 BC값이 1.11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이나 증산 뉴타운 또 광명 역세권 같은 곳들은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요. 이 사업은 2021년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2022년 7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바로 착착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시간이 꽤 걸렸죠. 2023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고 그 뒤로 설명회랑 공람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그러니까 최근에야 영등포구랑 동작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공청회를 기본계획 확정 직전 단계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주민의 의견 반영해서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그 다음이 기본계획 고시입니다. 일정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 올해 중에 입찰 공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 오는 데만 거의 3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이 부담인 상황입니다. 그 사이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타 당시 약 2조 4,800억 원이던 사업비가 조정될 가능성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논란이 커졌는지 봐야겠죠. 최근 가장 크게 문제된 곳이 노량진 일대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검토된 노선 중 하나가 노량진 재정비 구역, 그러니까 1589역 지하를 통과하는 안이었거든요. 이게 알려지면서 공청회 현장에서 분위기가 꽤 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머리띠랑 피켓 들고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고요. 주민들 입장은 이거였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재개발 공사 시기랑 고속철도 공사가 겹치면 집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홀 가능성이나 아파트 지하시설이랑 고속철도 터널 간격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요. 국토부는 법적 절차는 다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설명회도 했고 공고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청회 무효 주장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간극이 아직 꽤 큰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2월 영등포구의회에서 한 번 더 불이 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송희 구의원이 공개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거든요. 양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국가계획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영등포구가 주민 안전이나 생활권 보호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었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미 명칭이 바뀐 지역임에도 예전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된 게 맞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하고속철도가 주거 밀집 지역을 지나가는데도 대기질, 소음, 진동, 토양 변화 같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반대만 한 건 아니었어요. 김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랑 6차례 공식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노선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나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은 최대한 피하고 환기구 위치도 조정해서 이 내용이 향후 기본 설계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표명했어요. 정리해보면 이 사업은 멈춘 건 아닙니다.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속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문제는 더 크게 떠올랐습니다. 고속철도를 지하로 따로 빼겠다는 방향 자체는 지금 수도권 전철망 상황을 보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노량진이나 신길처럼 이미 재개발이 한창인 지역에서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들을 한데 묶어 마무리해볼까 해요. 수색 광명 고속철도는 24km 넘는 구간에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고 공청회까지 진행된 만큼 착공 논의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만 노량진과 영등포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생활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의회 차원에서 재검토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나오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수색 광명 고속철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최근 논란이 커진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수도권 철도 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도 함께 하시죠.